치료 과정에서 실제로는 환자가 되게 많은 것들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소외되거나 다른 사람이 결정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요. 네. 요즘에도 많은 경우 보호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 이유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환자분들이라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연세가 한 7, 80이 되신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병이 아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보호자가 성화를 하면 또 쫓아가세요. 그런 경우는 보호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용이 상당히 나오는 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권이 있는 분이 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급여가 되더라도 옵디버 여보이 같은 것만 하더라도 보험이 되지만서도 한 달에 그래도 꽤 금액이 나오거든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확한 금액은 이제 체중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옵디버에 같이 맞는 초반에는 그래도 뭐 수십만 원에서 뭐 이상 나오죠.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퇴직하신 분들이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반대의 경우 되게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종양은 가령 20대에 생긴 경우 있거든요. 그럼 또 부모님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나빠졌을 때 치료를 계속할 때 본인은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옆에서 못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본인 의사를 좀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거나 생활하는 면에서 환자 본인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 교수님들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라고 하면 이제 뭐 보호자분들이 보호자 마음을 몰라준다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좀 많죠.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사실상 이제 끝단에 가면 치료가 효과도 좀 적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은 반대로 되게 많고 신장암은 약간 특성이 비슷한 약제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텐을 쓴 다음에 인라이타를 쓴 다음에 카보메틱스 쓴다 이러면 그게 다 어떤 혈관 형성 억제제 표적 치료제인데 부작용이 굉장히 겹쳐요. 단백뇨라든지 어떤 뭐 손발 부작용, 설사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뭐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데 약을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쓴다 그랬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굉장히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 보호자 사이에 잘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결정권을 웬만하면 환자 쪽으로 좀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궁금한데 외국은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가 좀 늦는 것 같아요. 서구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7, 80년대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도 의사가 그냥 결정해서 통보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우리나라보다 20년? 1, 20년 정도 약간 빨리 변화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들이 되게 많은 부분 결정에 관여를 했던 것 같고. 이전에.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약간 변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점점 환자가 직접 치료법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본 최근 유럽이나 미국의 환자분들 보면 그 의료진이 환자에게 내가 지금 진단받은 거를 어디까지 알릴 것이냐를 굉장히 물어보더라고요. 환자한테요? 네, 환자한테. 그래서 뭐 부인이 있으면 부인에게도 알릴 것인지 아니면 어디 선까지 알릴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생겼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보호자들이 욕심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보호자의 욕심이
부분이 오히려 환자한테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드리면 또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치료가 누구를 위한 치료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환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아닌 이런 키포인트를 조금 자꾸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약간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거는 이분이 중환자실을 가야 될 되게 급박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1, 2개월 정도여 명이 남은 그 상황이면은 그때 너무 힘들죠. 그때는 의사들은 이거는 중환자실 가면 안 될 것 같다. 고생만 하시고 절대 일반 병실로 다시 못 올라온다. 그리고 보호자분들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실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해야죠라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할 건 다 해야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그게 많아요. 되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뭔가 안 하면 불효다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연명의료라든지 교육들을 통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한 가지로 되게 딱 좁혀진, 저게 딱 정답이야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은 암 환자들 진단을 받으면 주요 병원으로 서울로 다 아직도 많이 오는 추세잖아요.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할 말이 있으시다고. 그렇죠. 저도 서울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서울로 오는 이유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무슨 뭐 명의, 뭐 비방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 내가 막 무슨 드라마 보면 나오거나 이렇잖아요. 현대의학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현대의학이라는 건 어쨌든 표준화된 의학이거든요. 표준화된 의학이어서 진료 지침에 맞추어서 치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국제진료 지침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급여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 진료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약은 보험이 되고 어떤 약은 뭐 안 되고 이거 쓰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1차 치료에는 뭐가 되고 2차 치료에 뭐가 되고 그래서 의사들이 다르게 치료할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약제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사다가 쓰는 거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를 병원에서 사다 쓰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간다고 약제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의사의 결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경험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물어보라는 게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흔한 질환들 예를 들면 대장암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대장암 수술하고 그 위에 그 보조항암요법을 얼마간 한다 이런 게 그냥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굳이 멀리까지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제주도에서 심지어 서울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항암제라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2, 3주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것들이 크게 제 생각에는 이득이 없다는 거죠.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중간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면은 되게 곤란해요, 사실은. 심장암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흔히 말하는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약 그런 암종에서는 중간에 감염 같은 게 잘 생기거든요. 열 펄펄 끓는데 집 근처 병원 가면은 여기서 치료받은 거 아니니까 원래 받은 데 가세요. 그러면 앰뷸런스를 타고 뭐 무슨 뭐 대여섯 시간씩 와야 돼요. 근데 또 병실이 있냐? 없거든요. 응급실에서 있다가 뭐 근처 병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입원장을 내도 병실이 빨라야 1, 2주 후에 나기 때문에 진짜 급한 분들을 해결을 잘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희귀한 질환인 경우.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원할 경우. 임상시험 같은 경우도 물론 지방병원에도 있거든요. 지역암센터 같은 데 임상시험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지역암센터를 우선 가보는 걸 저는 권하고 싶고 어떤 명의나 뭐 환자 진료수가 많다 이런 걸로 환자들이 찾아가면은
어떻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진료 시간 뭐 30초에서 1분 보는 거고, 의사들 같은 경우도 뭐 각자 환자분들한테 신경을 써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고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각자 분한테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신경 써드리긴 좀 어렵죠. 그래서 두 분 각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암 진료에 몸 담은 지가 제가 10년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상전벽해란 말이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역할 만큼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약제가 너무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약을 써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쁜 일이기는 한데요. 이제 반대로 아직도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다학제 진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게 사실이어서 조금 더 환자 중심의 치료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같은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잘 받으셔서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신장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암의 치료 환경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치료하시고 또 굉장히 좋은 의료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마 치료의 희망의 또 등대가 되어드릴 수 있는 의료진 그리고 환우회가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